무상함이란 감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질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 시간의 척도이기도 하다. 시간을 헤아리게 하는 척도라는 말이다. 우리는 지나가 버리는 것에 비춰 시간을 헤아려 보게 되고 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을 가늠해 보게 된다. 미다스 테커스의 시간의 이빨 중 한 구절입니다. 기억을 하나둘씩 잊어나간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껴 산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가득 쌓이고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생각 없이 손을 흔들어 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람은 기록을 하고 그림을 그리죠. 시간에 패배하고 싶지 않은 추억들을 남기고 싶어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김소연 시인의 시집 눈물이라는 뼈에 수록된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김소연. 바람이 내 얼굴을 만지러 올 때 한 문장을 입안에 넣어주고 가버렸어. 감았던 눈을 뜨고 나니 비로소 발화를 시작하는 아기가 되어 있어. 아 하면 우 하는. 화강암의 이야기와 히말라야 시대의 이야기와 산봉우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당나귀가 되어 있어. 아 하면 우 하는. 돌멩이들을 얹어둔 지붕처럼 뇌 귀퉁이에 자갈을 올리고 종이를 펴 시를 썼지만 간단한 바람 하나가 시 쓴 종이를 날려버렸어. 아 하고 우 하는. 남는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일을 했으니 이제 산을 내려가려 해. 매주 신기하게도 계속되는 코너입니다. 랩 가사를 낭독하며 언어의 고유한 리듬을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랩의 불가침 조약. 오늘도 변함없이 김봉현 음악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블랙뮤직의 정체성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고 대중음악 전반에 대해 얘기하는 김봉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소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블랙뮤직에 기반을 하지만 네, 블랙뮤직이 갇히지 않고 대중음악 전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김봉현 평론가. 오늘 또 우리 차현지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매주 신기하게도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신기합니다. 네. 매일 하루가 미라클 기적 같고. 이게 매주 당연하게 계속되는 코너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문장의 소리에서 사람들이 은근히 가장 즐겨 듣는 코너가 흑형 이야기다. 이런 그 괴소문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코너가 가장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입으로 맞는 거예요. 그 완성도와 별개로 이 코너가 가장 흥미로운 코너 중 하나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메일, 뭐 손편지, 심지어 난리 났죠. 시장 갔는데 생선판 아주머니께서 김봉현 아냐? 그렇죠. 사진 찍고 같이. 난리 났죠. 오늘 대단한 사람이라. 아무튼 오늘 어떤 아티스트 곡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화나라는 래퍼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화나? 이 뭐 화난 분은 아니고요. 이 화나라는 래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화났다 그런 게 아니라 화나라는 건 여기 보니까 본명 그 FANA라고 써놨는데. 그렇죠. 그럼 이 화나인데 약간 그 우리 환타 쓸 때 FANTA 쓰고 환타라고 읽는 것처럼 화나를 이제 화나로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 자기의 구조가. 본명이 김경환이라서 뭐 이렇게 약간 20살 때 지었던 친구들이 화나 이렇게 부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본명에 기반한 래퍼인데
뭐 최근에 새 앨범을 발표했고 또 최근에 또 뭐 다이어트 이슈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기 했던 그런 그리고 또 쇼미더머니 2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던 래퍼입니다. 다이어트 이슈는 뭡니까? 새 앨범 출시와 비슷하게 네. 쇼미더머니 2에도 출연하고 네. 그러면서 예전에 뭐 100kg이었던 사진이 이제 공개되면서 네. 지금은 이제 살이 빠졌으니까 뭐 그런 걸로 뭐 네이버 실시간 순위 막 1위, 2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실시간 검색어 1, 2위 할 정도면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좀 빠졌더라고요. 예. 진짜 뭐 한 2, 30kg 이렇게 예, 뺀 거예요? 그렇죠. 어휴, 그 정도. 엄청 힘들 텐데. 아무튼 네. 대단한 집념과 열의를 가진 이 래퍼군요. 화나의 껌. 네. 오늘 이 곡 어떤 이유로 골라오셨나요? 이 곡은 그 최근 발표했던 새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라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얘기할 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 곡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메타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내용적으로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이유는 한두 개고 들어보면 다들 겸사겸사해서 네. 약간 한국 때우는 심정으로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저 전혀 얼마나 아닙니다. 고민하는데 왜 그러지? 김봉현 평론가님께서 네. 한 주에 감당해야 될 원고량이나 뭐 네. 출연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힘줘서 열심히 네. 준비하는 게 뭡니까? 네, 이거죠. 1순위죠 이게. 흑현 네. 이야기, 네. 문장의 소리. 당연하죠. 영광입니다. 예. 네. 저희가 또 김봉현 평론가님께서 이 정도의 저명하신 분이 이렇게 고퀄리티의 준비를 해오시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늘은 영광입니다. 예. 네, 됐고요. 23회잖아요. 네. 마이클 조던 회라고 할 수 있죠. MJ 백넘버 23번. 그 네. 얘기였군요. 아까 네. 쉬는 시간에 차현재 작가랑 얘기한 게 네. 조던회가 뭐냐. 네. 23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MJ회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클 조던 헌정 특집으로 과연 마이클 조던과 이 화나의 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낭독을 한 후에 다시 이제 가사의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나, 껌. 그들은 우리 중 하나를 잡아 뽑고 억지로 발가벗겨 입속에다가 넣고 신나게 빨아먹고 날카롭고 커다란 이빨과 검고 추악한 혀로 잘잘못 모두 다 싹 섞었지. 멋대로 씹어대 침도 뱉고 찢고 째고 흠집도 내고 싶어해. 질겅대며 실컷 깨물어. 저항해도 결국 허물어져. 그리고 물러져. 그럼 곧 그 녀석들은 날 꾹 눌러 전부 구겨 멋대로 꾸며놓고는 서로 우쭐거려. 부끄러운 곳은 물론 좁쌀만큼 작은 허점도 불어 허풍 들여 풍성처럼 부풀려. 견디다 못해 터져버린 나. 종이장처럼 갈갈이 찢겨진다 해도 남은 힘 다해서 뜯겨나간 만신창이 몸으로 남아 그 입을 틀어막아. 난 껌처럼 찍혀 또 난 껌처럼 씹혀 난 껌처럼 찍혀도 난 껌처럼 질겨 난 껌처럼 찍혀 또 난 껌처럼 씹혀 난 껌처럼 찢겨도 난 껌처럼 질겨 난 껌. 널 향한 진심 어린 조언과 관심, 건강한 비판 매번 말하지만은 넌 마냥 쉽거나 겁만 할지 어쩌다 삼키면 탈 날 것만 같이 그냥 다 자기 좋을 대로만 받아들이곤 낱낱이 모두를 파악한 양 비꼬는 거만한 신보. 하지만 아직 몰라 넌 당장 입속에 들어찬 아직도. 봐, 꼭 하는 집마다 애처롭지. 악독한 그 이빨과 새치 혀놀림으로 하루하루 침바른 말뿐인 남들 단물이나 빨 줄 아는 입. 나를 이용해 구린내를 감추고 자기 때를 닦으려는 빈대들. 꽉 무는 아가리로 날 누른다 할지라도 나 죽는 날까지 내 단물은 안 빠지네. 하긴 그래서 약오른 바보들은 이를 갈지. 계속 난 껌처럼 찍혀 또 난 껌처럼 씹혀 난 껌처럼 찢겨도 난 껌처럼 질겨 난 껌처럼 찍혀 또 난 껌처럼 씹혀 난 껌처럼 찢겨도 난 껌처럼 질겨 난 껌. 이미 우린 단지 심심뿌리감. 개미무리 앞에 진딘 무린 양. 미친 듯이 빨리고 짓눌린 다음 실증이 나면 버려질 뿐인 장난감. 땅바닥에다가 뱉어
날 납작하게 밟아대 또 온통 걷어차여 든 짙은 멍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온통 걷어차여 짙은 짙은 멍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온통 걷어차여 든 짙은 멍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그러나 난 두렵지 않아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날 지려 밟았던 무거운 발 다 끌어안아 부여잡아 두고 봐. 난 껌처럼 찍혀 또 난 껌처럼 씹혀 난 껌처럼 찢겨도 난 껌처럼 즐겨 난 껌처럼 찍혀 또 난 껌처럼 씹혀 난 껌처럼 찢겨도 난 껌처럼 즐겨 난 난 밟아댈수록 더더 단단해져. 네가 하찮게 본 그 껌값이 얼만지 잘 봐. 네, 또 네. 매주 김봉현 씨의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낭독을 청해 들었습니다. 네. 이번 가사는 반복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 화나라는 래퍼가 별명이 이 힙합 씬에서는 라임 몬스터예요. 예. 좀 라임 괴물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말 라임에 있어서 되게 빠질 수 없는 존재고요. 그러니까 전체 가사에 그 거의 모든 구절이 아주 정교한 라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구절이 이 유사한 발음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전 다른 곡들 보면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가사를 보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 처음에 라임을 맞춘다는 것은 좀 약간 장난식으로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감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재밌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언어 유희의 그 장난스러운 그런 출발에서 그런 것을 뭔가 고도의 예술로 승화한 그런 그 라임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들은 이제 한번 듣고 이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출력돼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사에 어디쯤에 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잘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나? 지금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이? 농담이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날 꾹 눌러 전부 구겨 멋대로 꾸며 놓고는 서로 우쭐거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어절마다 계속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거든요. 꾹 눌러 네. 멋대로 꾸며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꾹 눌러 부구겨 뭐 록꾸며 cul거려 이런 식으로 네. 우워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굉장히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어떤 건 좀 느슨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유사 발음이 계속 그러니까 전체 가사에 다 이제 산재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흔히 뭐 유사 자모음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거나 유사한 이 발음들을 계속 사용을 하면은 이 뭐 가사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들어도 굉장히 귀가 즐거운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러한 랩의 그 묘미 중 하나겠죠. 이게 낭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사실은 낭독을 하기 전에 일부러 노래를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듣고 제가 낭독을 하면 낭독의 새로운 매력 네. 혹은 묘미를 제대로 못 살릴 것 같아서 일부러 녹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를 찾아 듣거든요. 근데 요번 이 화나의 껌은 정말 또 녹음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또 찾아 듣고 싶네요.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 나름 공격적이고 막 스피디하고 막 아무튼 굉장히 랩처럼 진짜 하는 랩이고요. 아니 무슨 네. 말이야 랩인데 랩처럼 하는 랩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랩의 어떤 전형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사실 요즘 유행하는 랩은 일반인이 좀 소프트하고 약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느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빡센 초기의 전통적인 관점의 랩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통 랩. 네, 아니 정통은 약간 유치하고 아무튼 보편적으로 연상하실 수 있는 화나 씨가 네. 들으시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칭찬이죠. 네. 아니 정통이라고 하긴 좀 뭐라고 근데 정통 뭐 비정통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분법으로 말하기 좀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경솔했네요. 네. 사과드립니다. 네. 화나 씨와 주의해 주시고요. 화나 씨와 네. 김봉현 씨와 청취자분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속고대제 심정으로 고개 숙여서 사죄드립니다. 네. 근데 이 보다 보면 자기 자신을 껌으로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이 제목이 껌이면 사실 쉽사리 뭐 그냥 뭐 껌에 대한 스토리텔링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화자가 껌이 되어서
그 껌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다양한 그 에피소드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껌의 실제 특성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약자의 측면을 말을 하는 거죠. 예, 계속 그렇게 짓눌리가 억압받는다고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그 메타포를 담은 노래죠. 이게 또 랩의 그 의인화라고 하는 게 또 랩의 어떤 묘미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지산 록페에 예. 왔다 갔던 나스 같은 래퍼 노래 중 하나는 그 I gave you power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예. 내가 너한테 힘을 줬다. 예. 근데 제목만 보고는 전혀 모르는데 가사가 내내 그 나스가 자기가 총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얘네들이 내 몸에 뭘 당기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놈들은 뭐 나오시는 뭐 아무것도 못하지 뭐 이런 식의 하면서 굉장히 영리하게 가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네. I는 총이고 자기 네네. 자신인 이제 myself가 건이고 U라는 거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인간들의 권력은 총으로부터 왔다. 예, 그런 식의 약간 메타포를. 그 총균세에 나오는 그런 주장과 비슷한데. 그런가요? 제레미 디킨스. 예. 그런가요? 잘 몰라서 제가. 저도 뭐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네. 아무튼 보다 보면 굉장히 화자를 잡초처럼 설정을 했다. 네네. 예,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 네. 뭐 그런 느낌이. 그리고 조금 부연을 드네요. 하자면 예. 물론 뭐 한국말 라임을 자연스럽게 쓴 가사들의 이 노래만은 아니지만 이 화나라 래퍼의 특성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꼭 유사 발음, 라임을 의식해서 모든 구절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으면 한 줄의 마지막은 단어를 라임으로 맞추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의 성분이 거의 다 유사 발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왕이면은 유사한 발음의 표현과 단어를 쓰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발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청각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곡 내내 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가사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일단 후렴 그게 아니고 모릅니다 그러면서 발뺌할 건가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후렴은 똑같아요. 후렴 부분도 그렇고요. 예, 후렴은 그냥 똑같이 쓴 거예요. 단어만 바뀌었고. 지금 또 말씀드리면 예. 이미 우린 단지 심심풀이감, 개미무리 앞에 진딧물인 양. 사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심심풀이감과 진딧물인 양이 라임이 된다. 그러네요. 하지만 앞에도 이미와 개미, 예. 그리고 우린과 무리, 단지 예. 앞이 예. 다 이런 식으로 유사 모음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단지 앞의는 안 맞아. 사실 저도 근데 이미 개미, 우린 무리, 네. 심심풀이감 심심하신가요? 심심하네. 네. 심심풀이감 진딧물인 양 네.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단지 앞에는 너무 끼워 맞춘 거 아니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사실 제가 지금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인기리의 그 라디오 팟캐스트 힙합 초대석에 이제 화나라는 래퍼를 초대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논쟁을 저랑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사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래퍼의 작법과 이런 영리함을 굉장히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지와 앞에 이런 것들이 라임이 될 수 있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했죠. 이런 것들이 전혀 라임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단어로 이루어진 것보다 나는 이렇게 유사 발음을 맞추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나는 자연스러운 한국말 라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화나는 래퍼는 라임 되는데 내 생각엔 이렇게 말하시면서 화내면서 화나진 않고 이런 유사 발음으로도 자기는 라임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견해차로 끝났죠. 단지가 다가 발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의 앞은 명백히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라임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하나의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해보자면. 근데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꼭 자연스러운 라임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발음을 의식한 가사 쓰기가 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랩의 운율감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김봉현 씨가 이런 걸 항상 의식하고 생활을 해서 그런지 말할 때 보면 봉현 씨의 어투나 행동이 마치 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가요? 말 속에 라임이 조금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없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끝났나요?
끝내야죠. 대박. 예. 이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흑형 이야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멋진 가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낭독과 또 완전히 다르니까 네. 꼭 노래를 들어보시고 또 이 노래를 쇼미더머니에서 라이브로 했어요. 네. 굉장히 격렬하게 네네. 그것도 찾아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봉현 씨 다음 주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오늘 작가의 방에 모시게 된 분은 동시대적인 감수성을 시로 이끌어와서 고유한 세계를 보여주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를 읽다 보면요,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 같은 환상을 느끼면서 반대로 현재의 우리를 다시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올해 첫 시집인 바카스 만세를 출간하신 박강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시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 시인은 고려대 국문과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2007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을 했고 올해 6월 첫 시집인 바카스 만세를 출간했습니다. 맞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첫 시집인 바카스 만세 출간됐는데요. 소감은 어떠신지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네. 쓴 시들을 모은 시집이어가지고요. 한 지난 10년 동안의 시들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2007년에 등단을 하셨는데 거의 예. 10년 동안 쓰신 거면 등단 전에 쓰신 것까지 예, 같이 그렇습니다. 묶으셔서 내게 되신 예, 거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바카스 만세. 아, 네. 예. 이렇게 짓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요. 장석원 시인이라고 있어요. 네네. 아나키스트 시집. 그분 그 형이 이제 뭐 동음 이의어, 예. 동의어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네. 말장난 하면서 이제 재밌게 대화하는데 뭐 무슨 뭘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뭐 그런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바꿨어? 그럼 바카스 뭐 만세 뭐 이렇게 가다가 이거 괜찮은데요 형 이거 시집 제목 이거 괜찮은데 해서 이제 생각을 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시도 썼고요. 이제 시집 내기 전에 출판사에서도 이제 그 제목을 밀었던 것 같고요. 여러 고민을 했지만 그 제목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조광석 평론가께서 그 을의 노래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네. 바카스가 만약에 서민 을에 해당한다면은 만세가 노래에 해당하는 그것과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반어적 효과를 노린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예. 이 주연했던 달콤한 인생 같은 그런 제목인 셈이죠. 그렇죠. 그것도 예. 사실은 굉장히 달콤하지 않고 씁쓸한 인생인데 제목은 달콤한 예. 인생인 것처럼 사실은 바카스 먹고 힘내라 힘내라 이게 척박한 현실이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제목이기도 한 거죠. 예, 뭐 그런 효과를 생각했었어요. 예. 아무튼 그 표제작이 바카스 만세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시 제목이 우루사를 먹는 밤, 너와 나의 국토대장정 이렇게 현재의 그 세대성이 드러나는 시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어들을 채택할 때 어떤 점을 눈여겨보시는지. 세대성이나. 예. 바카스가 한 40년 넘었으니까 세대성이라. 아니, 근데 국토대장정은 예. 예, 좀 젊은 세대들의 젊은 아. 세대를 상징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다른 세대와의 대타적 감각으로서의 세대 의식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현재 이제 제가 나이가 40이고 30대 세대 자기 세대에 대한 어떤 자족적 감각이란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가 91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뭐 2학년 때 서태지가 나오고 그런 이제 X세대라고 했었잖아요. 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90년대가 아마 단군 이래 우리나라 그 역사 중에서는 최고로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일단 민주화가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경제도 이제 뭐 맨날 수출이 뭐 최고 달성을 했다 그렇게 듣고 자라고 있었던 시대였고 뭐 무역 흑자가 늘 최고를 경신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이란 걸 가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배낭여행도 가고요. 자기의 취향과 개성도 찾아가고요. 그렇죠. 문화적인 감수성 이런 네. 것도 아마 거의 최초로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대학생들이 이제 예. 양담배를 별로 눈치 안 보고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예, 그런 또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유가 있고요. 뭐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문화적으로 다원주의가 있었고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졸업과 동시에 이 IMF가 터졌었고요. 98년부터 예. 힘들어졌죠. 뭐 그게 뭐 구조조정을 한다. 또 그 이후에 뭐 신자유주의 뭐 네.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되는 뭐 글로벌적인 표준화가 이제 막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뭐 청년 세대뿐만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특히 청년 세대가 요즘에 들어서 이제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엊그저께가 이게 그 뉴스 들어보니까 최근 취업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유독 20대가 이제 떨어지고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스펙 쌓기 말고는 달리 이제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요즘 청년들의 뭐 가라앉은 어깨 이런 네. 거 스트레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시절이 굉장히 사실 청춘이 아름답다는 거를 실감하고 다녔던 시대였는데 또 당연히 청춘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지금의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세대 의식이라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런 청년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시베리아라든지 예. 뭐 베이루트 아니면 사막횡단, 마다가스카르 등등 이런 타지의 이미지들이 시에 많이 녹아 있어요. 이런 이미지들을 시에 끌어와서 쓰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 별 그러니까 의도는 관심이 없고요. 굉장히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만방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이국적인 정서가 예. 본인의 취향에 맞다든지 뭐 다양한 예.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니면 정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네, 뭐 쓰다 이런 거. 보니까 예. 근데 취향적인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라는 게 그 자기의 어떤 현재 상태를 증명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자기 현재로부터 벗어나서 낯선 어떤 시공간으로 여행하는 그런 체험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학이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베이루트를 예를 들어서 시를 쓰면 제가 직접 베이루트에 가 있는 것 같은 상상 속으로만 제가 재구성하신 베이루트가 레바논이죠. 예, 레바논. 예. 예. 제가 상상 속으로 재구성한 것이긴 하지만 여행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제가 상상 속으로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족감도 없고 예, 뭐 그런 어떤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등장하는 지명들이 베이루트라든지 뭐 시베리아라든지 아니면 사막, 뭐 마다가스카르 이 느낌이 뭐냐면 중동, 사막, 그다음 추운 곳 약간 예. 이렇게 예. 느낌이 황량하고 네. 광활하면서 막연하고 약간 황토색 이런 느낌의 그 정막강산 같은 그런 예.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중동 그 이런 지역 좀 좋아하세요? 중동보다도 그 몇 년 전에 몽골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 몽골요. 예. 예, 그때 그 대자연 초원요. 초원을 보고 스펙타클한 초원을 보고 너무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뭔가 이렇게 뭐 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 무슨 칸트가 뭐 미적인 것, 숭고적인 것 그런 거 얘기했는데 네. 이게 숭고적인 것 저를 압박하고 압도하고 뭐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그런 어떤 광활한 자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취향에 와닿았던 것 같고요. 주로 뭐 TV에서 여행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즐겨 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예, 그러니까 찾아서 실제로도 보게 되죠. 저는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여행은 아 그렇게 막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에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군요. 예. 바빠서 여행 갈 여기는 돈도 그렇게 지금은 없고. 아 또 그렇죠. 시도 써야 되고 뭐 또 여행 프로그램도 챙겨봐야 되고 네. 할 일이 많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 노래 가사나 뭐 시구절 등을 인용하기도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것을 보면서 이 시적 영감을 얻거나 그런 정서를 포착하시는지요? 예, 음악을 뭐 취미가 있다면 음악을 좀 듣는 편이긴 해요. 예. 그 뭐 어떤 음악 좋아하시나요? 락 음악. 아, 락 예, 음악이요? 뭐저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 무슨 헬로윈이 좋으냐 메탈리카가 좋으냐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막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녹음을 좀 일찍 해서 그런데 어제 메탈리카가 예, 내한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현대카드에서 하는 예, 시티 브레이크인가? 뭐 아무튼 그 공연에 메탈리카가 와서 어제 뭐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 다 예. 올리고 몇 년 전에 한 공연은 갔었어요. 몇 잠실 년- 운동장에 섰을 때. 가셨군요. 예. 예. 뭐 그렇게 이제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또 뭐 이렇게 소박한 꿈이 어렸을 때 하나 있었다면은 이제 기타리스트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좋죠. 그런데 예. 실제로 뭐 실력은 안 되고 어디 한번 응모도 해봤었는데 오디션에서 보기 좋게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게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추억이 있어서 뭐 최근에 탑밴드 뭐 그런 프로그램도 네. 즐겨서 챙겨보기도 하고 오디션 관련한 시도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의외로 이제 TV라든가 이런 대중매체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약간 하드락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 우리가 흔히 록이라고 하면 이제 비틀즈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비틀즈, 예. 롤링스톤즈 이런 클래식한 록도 좀 듣고 그러시나요? 아 그런 쪽 60년대 예, 음악인데 60년대 영국 록 밴드. 예, 그런 쪽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예. 하드한. 예. 예, 그러면서 좀 이제 이렇게 점점 또 요즘 유행하는 것도 한번 챙겨서 들어보려고 하고. 아, 뭐 그러면 그런- 이 학창 시절 90년대 때 대학생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메탈리카 좋아하고 이러면 머리 좀 흔드셨겠는데 헤드뱅잉 하시고 좀 지하 어두컴컴한 세계에서 예, 약간 찡 받고 이렇게 막 머리 흔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상상 속으로 아 상상에 맡기도록 뭐. 하겠습니다. 예, 또 시인이 원래 시인은 모든 정보를 다 발설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안개 속에 자신의 자아를 감춰두는 게 또 멋있으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음악 들으시는 거랑 뭐 그 대중매체 TV 보시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시 안 쓰실 때는 또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런 것도 또 궁금해요. 뭐 제 직업이 일단 강의를 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뭐 시도 쓰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바쁘고요. 그 이외에 뭐 이제 집에서 요즘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좀 챙겨 보는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시집 뭐 이제 주제를 어떻게 좀 설정해 볼까 이런 문제의식과도 좀 관련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무슨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 뭐 컬러로 보는 제 2차 세계대전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15부작짜리인데 칼라로 보는 제 예. 2차 세계대전요. 그러니까 흑백 영상이 당연한 건데 예. 그걸 칼라로 다 복원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뭐 전쟁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인류의 대참사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걸 보면서 뭐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도 있고 또 의외로 그 굉장히 척박하지만 오히려 척박하기 때문에 그 역설적으로 그냥 우정도 생겨나고 그 프로에 보면은 어떤 그 수기라든가 편지 같은 것을 굉장히 이제 자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상황에 처한 개인의 어떤 내면성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뭐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보게 되고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시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 요즘 재밌게 챙겨보고 있는 뭐 아니 저도 추천해보고 사실 싶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픽션이잖아요. 허구의 이야기고 다큐멘터리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람이 한 명 죽은 거는 크게 뭐 당연한 일이에요.
크게 뭐 반응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다큐멘터리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 나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죽었지 이러면서 보게 된 것처럼 사실은 저도 소설가지만 소설보다 수필을 더 좋아해요. 원래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예. 저도 다큐멘터리 굉장히 챙겨서 보고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야구 다큐멘터리도 좋아하십니까? 아우 제가 스포츠에 별로 관심을 못 그렇군요. 둬가지고 야구 얘기가 나오면 이제 거기 예.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예. 뭐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야구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편이죠 네. 사실은. 그런 거 좋아하시면 제가 또 몇 편 추천해 드리려고 예, 했는데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아니다, 또 알고 안 좋아하시면 너클볼이라고 예. 야구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아, 예, 그거 괜찮습니다. 예, 그거 예. 괜찮고 또 자연 풍광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본 지구라는 예, 다큐멘터리가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예, BBC에서 항공기로 항공 촬영하면서 지구를 쫙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거 기가 그게 막힌. 예, 화면이 엄청 멋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박강 시인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에게도 제가 추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정말 멋있는 아. 다큐멘터리죠. 그나저나 오늘 또 이렇게 시인을 모셔서 저희가 또 약간 무례한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육성으로 시 한 편 낭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아, 예. 소녀는 몰래 구두를 모으며 자란다. 간만에 사러 간 신발, 발가락이 아프다. 하나 둘 점원이 가져온 것마다 넣었다 발을 뺐다 태여섯 차례. 터지기 직전에 풍선 같은 간절함. 외발의 두루미처럼 갸우뚱 서서 나는 제짝 찾는 가죽의 숨소리를 가만 듣고 있다. 첫 날갯짓의 두려움으로 조심스레 넣어보는 구두의 입구. 유년의 놀이터였던 작고 검은 호수와 사뭇 닮아서 찬바람에 엎드릴 때마다 이듬해 눈보라를 생각하는 때가 많았다. 언제부턴가 자라길 거부한 소년의 발. 갈라터진 발바닥의 무늬를 닮아간 얼음 표면에 죽은 짐승의 가죽 하나 채우지 못한 유서로 뒹굴고 있었다. 앙상한 목선의 뼈들끼리 끼익끼익 서로의 등을 긁어주느라 말없던 시간. 깎기 싫은 발톱만 자꾸 자라나 이불에선 감추지 못하는 오줌자리 냄새가 났다. 커간다는 건 어쩌면 신발처럼 제 냄새를 도로 제 몸속에 밀어넣는 일이란 생각. 그럴 때마다 바짝 발톱이 깎고 싶었던 걸까? 헐렁해지는 한 치수 안에서 아무도 못 찾을 짐승 냄새를 기르고 싶은 거였다. 그런 구두가 하나 사고 싶은 저녁이다. 네, 감사합니다. 시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소녀는 몰래 구두를 모으며 자란다. 소녀는 몰래 구두를 모으며 자란다. 예, 바카스 만세에 수록된 시입니다. 특히 이 시를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많고 많은 시 중에 제 시집이 그렇게 서정적인 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낭송을 해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그 유년 시절의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 시를 네.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저는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이 좋네요. 이불 자리에서 오줌 냄새가 난다. 예, 이런 게 소년의 그 시기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를 보면 그 시어에 뭐 병원도 나오고 우류사도 나오고 바카스도 나오고 약간 그 병, 약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뭐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예. 제시가 뭐 환자시다 뭐 예. 이렇게 약간 이런- 병약한 이미지를 노리시는 건지.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그 제가 한때 약을 팔러 다닌 적이 좀 있었어요. 약 팔러 다니신 겁니까? 약장수 생활을 좀 네. 한 1년 정도 제약회사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실 바카스를 이제 판매하는 디귿 제약회사에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영업사원 병원 영업 같은 거 좀 한번 한 1년 정도 했었나? 홍보실에도 좀 있다가요. 네. 그러면 제가 볼 예. 때는 지금 그때 경험이 이제 시집 제목도 바카스 만세고 실제로 이 회사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디귿 제약에서 이 단체 구입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를 기대하는 뭐 네. 저기도 있었는데요. 뭐 사실 그런 거 기대하려고 저기 한 건 아니고 아니 디귿 그- 제약회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체 구입해 주시길 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시인이 또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출연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
연출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민규 시인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아니 박민규 시인 잠깐만 아니 소설 쓰는데 박민규 시인이 왜 나온 거 뭐 시로 데뷔한 거야? 이렇게 헷갈렸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제 본명이 박민규이고요. 등단했을 때 이제 소설가 박민규 선생님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네. 소설을 제가 또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강은 이제 그 문학사상에서는 한자를 지으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할 강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강자이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뭐 그 장명학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 나름대로 뭐 목화토금수 이렇게 배치해 놓고 박에 목자가 들어가니까 나무에 뭐 이렇게 물을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강강자로 하나 그렇군요. 이렇게 지어본 뭐 그런 아주 근데 유치찬란한 필명을 그래서 이제 박강으로 지으셨잖아요. 박자 예. 강자로. 근데 공교롭게도 시집 제목이 바카스 만세예요. 그러니까 박강 바카스 이게 발음이 또 비슷해요. 박강의 바카스 만세. 그래서 필명을 굉장히 잘 지으셨다. 이렇게 저는 다행이네요.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계획이 어떠신지요? 뭐 두 번째 시집 계획 뭐 이런 질문이신가요? 뭐 시인으로서의 계획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거든지 전부 다 괜찮습니다. 산다는 게 일단 하루하루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순간순간 잘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보다도 두 번째 시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긴 되죠. 첫 시집 내고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기분이. 네. 그래서 그게 한 3주 정도 갔는데 그 안개가 점점 걷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하지? 뭘 써야 하지? 이제 이런 고민에 처하게 됐어요. 뭐 나름대로 두 번째 시집을 이렇게 꿰뚫는 문제의식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첫 번째 시집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경향도 있어요. 여러 경향의 어떤 시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하나로 통과하는 문제의식이 이제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시집에서도 이제 그 문제의식이 뭔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집이 뭔가 청년 또는 뭐 그런 젊은 세대의 어떤 처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다뤘다면은 두 번째 시집은 뭘 해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될 문제가 이제 뭐 고령화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가 온 것도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뭐 죽음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쟁의 문제까지 가다가 요즘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까지 생로병사 다 다루시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네. 그걸 다 다루지 못하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집이 될까봐 처음에 매우 이게 걱정스러워하고 바카스 있어요, 만세가 약간 청년 문제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독자를 노인층으로 확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박강 시인님께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자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꾸 이 시적 세계를 넓혀가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네. 다루기 되게 힘든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니까. 네. 청년 세대의 문제는 제가 그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이 되는데 뭐 어떤 고령화 문제는 이거 중요한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어떻게 뭐 비판받을 여지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서 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바는 감히 추천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 시집 한 권, 여성 시집 한 권, 노인 시집 한 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리즈별로 내시는 거죠. 이제 청년 시집 내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덧 이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서 정말 식상한데 이 얘기를 내가 쏜살같이 지나가서 이 표현을 맨날 쓰니까 죄송하지만 아무튼 마칠 때가 됐습니다. 아쉬운데 끝으로 문장의 소리 애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예, 시집의 문제의식을 가지자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이제 시인이 되려고 준비하는 네. 시인 지망생들한테 좀 오늘은 굉장히 해주고 싶은 특화된 이야기가. 대상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 그런가요? 쪽집게 코멘트네요. 혹시 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뭐 너무 부담 드렸나요? 그뭐 그러면 느슨하게 예, 편하게 느슨하게요.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 뭐 주변에서 이제 시를 쓰겠다 또는 소설을 쓰겠다 뭐 그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등단을 해서 도전을 하다가 뭐 안 돼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는 뭐 등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시를 쓰기도 하는데 또 된 다음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하지만 요즘 이제 특히 시 같은 경우에 예전과 같은 사회적 파장력이 예전 같지 않고 뭐 그런 어떤 시대인데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를 쓰고 싶은데 시 써가지고 나중에 뭘 먹고 살지? 시인이 되면은 과연 내가 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냥 안타깝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좀 발상을 전환해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게 이제 짧으니까 사실 이제 뭐 자기 어떤 직업을 가지면은 자기가 원했던 직업이든 아니면은 원하지 않았던 직업이든 뭐 소박한 직업이든 거창한 직업이든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퇴근해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시이고 또 주말에 시간을 가지고 남들은 무슨 뭐 소위 뭐 수영장 다니고 스키 타러 다니고 네. 뭐 이럴 시간에 나는 이제 그 특화된 하나의 취미라고 뭐 하자면은 이것도 취미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말고 도전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가짐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생이라는 건 꼭 자기 뜻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이런저런 그 좀 플렉서블하고 여유로운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예,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뭐 예,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좀 시를 쓰고 싶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다시 집에 저녁 때 들어가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가졌던 시심을 발동시켜서 부족하지만 좀 다시 한번 써볼 그런 용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작품 활동해 주셔서 지금처럼 좋은 시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위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번 한 주도 충만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